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1교시 때 살펴보도록 1,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디즈니 이펙트라고 해서 컨텐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어떤 테크렛이라고 해서 주로 IT 기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는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죠. 벌써 이게 2009년도에 사토시 나가모토 책의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일본 사람이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호주에서 처음 이제 말씀을 이제 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시작을 했죠. 블록체인의 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에 대한 그 거래 원장 기술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그게 이제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비즈니스로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부터 다른 이론적으로 그 다양한 산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나왔었는데, 이제 블록이라는 말은 이제 그 사실 어떤 단위, 은행에서는 그 트랜잭션, 거래,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떠한 그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하나하나를 다 블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좀 이제 효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이제 할 텐데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여전히 다른 산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아까 그 2009년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벌써 이제 10년 전에 거래원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말도 쓰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어떤 개념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게 그 암호화폐의 시작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 이제 그 시작점이 됐는데, 그래서 요 블록이라는 말은 거래 정보라는 말이고요. 체인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어떠한 그 가상통화 시스템 구조 블록체인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제시를 했다가 다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암호화 기술을 빨리 해독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기 개념인데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상점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그 상품의 가격을 블록체인, 리브라라고 하는 이게 페이스북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블록체인 산업. 그래서 서로의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전자지갑에서 꺼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고, 심플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지갑을 꺼내서 상점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그 가격을 상점 주인에게 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전자지갑 또는 상점이 전자지갑, 요 사이에는 그 리브라 전자지갑 소프트웨어 칼리브라라는 자회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은 이제 처음에 그 준비금을 좀 이제 은행 예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암호화폐로 바꾸는 이러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밑에 보면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어요. 리브라에서 관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리브라가 관련하는 블록체인은 전자지갑 사이에서 상호 간의 거래에 대한 그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에 그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통신회사라든지 뭐 다양한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지갑 관련돼서도 지급 결제와 카드에서 이제 전자화폐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뭐 마켓플레이스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리브라라는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리브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보면 이 전통적인 은행에서의 거래장, 그러니까 통장이나 뭐 증명, 이제 요거의 블록체인에 가입한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증해 준다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존 거래 방식, 이제 요게 이제 뭐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그 카드 회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를 보도 뭐 요즘은 뭐 인터넷 뱅킹을 다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 뱅킹도 은행이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블록체인은 서로가 다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중개기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거래한 거를 왜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 어떠한 내가 거래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알면 해킹 당하지 않나? 보안에 취약하지 않나? 뭐 이거가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되면 조작이나 왜곡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온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한 거에 대해서 부인한다라 그러는데 이따가 보면 가역성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은 상당히 좀 어려운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유를 해야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인하는 거에서 서로가 인증을 해주는 그러한 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은행만이 나에 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그 거래에 대한 그 공개된 기록이나 공유를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은행만을 믿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서로 관여하면서 서로가 생성된 이거를 이제 거래 원장이라고 해요. 트랜잭션이라고도 하고, 블록체인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하나의 거래를 블록이라는 말을 써요. 블록.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저장하면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책에 있는 건데, 딜로이트사에서 2018년하고 2019년에 2018년에는 1053개의 회사에다가 물어봤고요. 작년에는 1386개의 글로벌 기업에다가 물어봤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검정색이 2018년, 녹색이 이제 작년 2019년. 그래서 회사마다 5개 전략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게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감소했고, 그렇죠? 밑에도 뭐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감소를 했죠. 확신할 수 없다는 여전히 좀 이제 비율은 적지만, 그렇죠? 그거 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기업들마다 어떤 우선순위의 핵심을 두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있다가 보면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모든 그 비트코인을 활용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펼치는 사업에 모든 그 어떠한 흐름, 이걸 다 블록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문서의 흐름, 그렇죠? 거래의 흐름, 뭐 기업 간 거래의 흐름,
다 블락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유통물류 산업에서도 그 각각의 유통물류 사이에 주고받는 도매와 소매, 그쵸? 중간에 뭐 다양한 형태들의 그 객체들이 있을 텐데, 그들 사이에 흘러가는 거래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법을 쓰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유통물류 산업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BTC라는 기업이 벌써 시가총액이 180, 10억, 100억, 1820억 달러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3조 원에 해당되는 이제 주식가를 벌써 10년 안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전자 비트코인인데 10개에 대한 어떤 시가 총액의 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벌써 이제 상당히 많은 초창기에는 이제 많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마치 이제 그 전자화폐의 대명사처럼 이제 좀 사용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떤 은행의 중앙집중형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여기 이제 블록체인이 꿈꾸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이제 뭐 금융결제원의 어떤 감시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블록이라는 걸 인증을 하면서 하는 거고, 밑에 그림에 보면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의 전자화폐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A와 B가 서로 뭐 사고 팔고가 이제 성립이 되면 거래계약서 블록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걸 누가 검증해주냐? 서로. 저 3번에 보면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확인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블록체인에 참여한 사람에 관련된 어떤 그 오브젝트들이 그걸 확인을 해요. 수시로. 거래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해서 거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인증된 다음엔 뭐 전자화폐로 돈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많은 거래들이 이제 하루에도 수십 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주면서 인증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고 검증을 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단계에서는 증권회사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세상으로 와서 디지털 권한 에스크로라는 말이 이제 보증한다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있어요. 좀 작업들이 참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이제 또 전자상거래 계약, 뭐 소액대출 뭐 이런 일들이 또 블록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전자화폐로 들어오면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의료 서비스 등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료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교육 분야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2200만 명이 지금 가입해서 쓰고 있고요. 각각 아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많이 가입이 돼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저희 나라가 세 번째예요. 570만 명 정도 비트코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전자화폐로 다양한 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데이터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자료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 다른 책에 있는 건데요. A가 B에게 송금하려고 해요. 주식 거래를 하든, 물건을 사든지 간에,
뭐 현금 결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고 하면 해당 거래가 블락이 생겼죠. 여기 블락이 생긴 거예요. 뭐 두 개가 있다. 두 개를 하나의 블락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그 구성원들의 모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이 모든 각각의 아이디에 대해서 이 정보를 보내요. 그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사람의 블락 정보에 이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효성을 인증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요 블락이라고 하는 각각의 가입된 그 구성 요소의 유닛들이 그걸 확인을 합니다. 승인된 거 이제 승인됐죠? 그러면 이제 전자화폐나 뭐 금액을 이렇게 이제 전자지갑이나 뭐 이래서 B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 4번에서 보면 서로 다 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의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때문에 유효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거래 정보를 해킹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때문에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이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련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채굴 한다 그래, 채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마이닝 한다 그러는데 채굴. 전자화폐로 바꿔서 전자화폐 상에서 모든 거래를 하는 이제 채굴한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도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세일 플랫폼이라고 해서 ICO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떤 투자자들을 자금을 조달해서 또 수수료를 이제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에 대한 주식에 해당되는 토큰을 또 주고 이걸 나중에 다 뭐 블록체인 전자화폐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가 또 기술을 이제 하고 전자화폐 거래소가 있죠. 이것도 이제 주식 거래소처럼 또 있어요. 이것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끔 여러분 앱 같은 걸 이제 해주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죠.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산업이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 창업한 회사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 생각은 여기 교육만 나와 있잖아요. 미디어하고. 이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유통 물류를 포함해서 의료 뭐 이런 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의료 같은 경우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의료 정보를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보증을 해주고 서로 간의 의료 서비스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의사들이 활용을 해서 의료 정보, 어떤 환자 수술 정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안정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안정성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2교시 때 이걸과 관련된 산업과 시장 동향을 좀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하이프 사이클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가치가 6가지로 좀 이해를 해서 외워두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개념이죠. 어떤 중앙 집중형적인 수수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고 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끔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다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죠. 보안성. 이게 보안성이 블록체인 보안이 또 하나의 보안 관련자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익명성.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그 안 좋은 사고로 그쵸? 블록체인 전자화폐를 주고받은 게 아직까지도 그 거래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은행에서 예금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은행을 보면 다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 보냈는지. 이 전자화폐의 블록체인에서는 그거를 이제 알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강도의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에 요구된 거래 보안이 중요한 영역이 특히 많이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결함이 없는 거죠. 그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래 원장을 다 변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은행을 해커들이 하게 되면 위변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제 또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게 거의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성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승인된 블록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래하거나 위변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리버서빌리티의 반대말, 일리버서빌리티, 비가역성. 자, 당신의 한 거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유효성을 검증했는데 안 했다라고 그거를 확인을 이제 부인하는 거를 못한다라는 게 비가역성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가역성이기 때문에 못한다가 비가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도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어쨌든 사카시 나가모토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이론적 배경을 2페이지인가 3페이지짜리 페이퍼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란 말이 거기서 처음 쓰이고 블록체인의 어떤 블록이라는 말과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지금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배경은 그 전에 나왔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마한 거의 183조에 달하는 비트코인 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창업을 한 회사로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게 10년 만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요 IT 쪽에는 아이디어를 좀 이제 갖고 있으면 요즘은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이 많고 다양하고 쉽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좀 이제 기술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산업이나 비즈니스적인 면을 쳐다보면서 요게 이제 또 괜찮겠네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요 블록체인 가지고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영역이 왜냐하면 요 투명성과 보안성과 익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사이버 상에서의 구조적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플랫폼이 없었어요. 투명성과 보안성과 익명성의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뭐가 뚫려도 뚫리는 거죠. 보안적인 면에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은행 같은 것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내 데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이 안 되죠.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어떤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무결성, 비가역성도 핵심적인 가치로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영역 중에 하나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요게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도 좀 할 줄 알고 실제적인 개발사에 들어가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하고 개발하고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코딩하는 것도 이제 좀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이 나와서 그러한 어떤 그 교육 자체가 의미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